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화창한 일요일. 교회에 자리한 정원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란 걸요. 이날을 위해 고심하면서 골랐던 화사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웨딩 화보 촬영을 도와주겠다고 따라온 친구 미혜가 마침 수트를 차려입고 대기실로 들어오는 국철 씨를 향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국철 씨, 우리 하연이 어때요? 진짜 예쁘죠? 와, 평소에도 예뻤지만 오늘은 몇 배 더 예쁜데요? 아, 뭐예요? 진짜 이 커플 질투나려고 하네? 암튼 같이 서봐요. 완전 인스타각이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요란스럽게 찍어대는 미혜를 보며 웃던 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국철 씨를 보고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철 씨, 사실 전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도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르니까 너무 기뻐하면 안 된다고 저를 다그치거든요. 하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 당신 힘들게 했던 지난 시간 다 잊게 해줄 거예요. 국철 씨. 어머, 두 분 진짜 잘 어울리신다. 신랑님, 신부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상큼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부르는 스태프분 덕분에 눈물이 쏙 들어간 우리는 나무와 꽃이 가득한 정원으로 들어가 사진작가 앞에 섰습니다. 자, 저기 벤치 앞으로 서시고요. 오늘 날씨도 예술이고 제가 신랑 신부님 최고로 멋있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유쾌하고 친절한 사진작가님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는 곧 포즈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놀러온 손님들이 우리 커플을 부러운 듯 쳐다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신랑이 너무 잘생겼다면서 저보고 봉 잡았다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죠. 이야, 두 분 포즈 좋은데요? 그대로 계세요. 저 이번엔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오, 신랑님이 감각이 있으시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메이크업이 무너질까봐 살짝 걱정되는 순간이면 어떻게 알아챘는지 스태프분이 바로 달려와서 머리도 메이크업도 다 수정해 주시고 드레스 주름도 계속 펴주시고 정말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진을 찍는 내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두 분 너무 좋아요. 신부님, 신랑님 좀 더 가까이 서 볼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신부님 혼자서 정원 한가운데 서볼까요? 드레스 끝이 살짝 바람에 흩날리게 잘 펴주시고. 야, 예쁘시다. 딱 좋아요. 국철 씨는 카메라 뒤에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시선에 저는 다시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게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던 미혜가 몰래 눈물을 닦는 모습에 난 일부러 국철 씨에게 농담을 던졌죠. 국철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져 보여요? 오늘만이 아니라 하연 씨 곁에 서면 늘 내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국철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사진작가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 지금 방금 그 표정 너무 좋네요. 보정이 필요 없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다 둘이 함께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찍을 때였어요. 하연 씨, 기억나요? 우리 다시 만났을 때. 네,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날 회사에서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연 씨를 보자마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그 말을 듣자 그간 우리가 함께 겪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국철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연 씨, 왜 울어요? 나 너무 행복해서. 작가님, 잠깐만요. 아유, 우리 신부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나 봐요. 눈물 좀 닦고 가실게요. 손수건을 들고 장난스럽게 다가온 미혜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진행되던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잠시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왠지 싸한 느낌이 들더니 제가 꿈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둘이 결혼은 하는 거야? 수진이? 요란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수진이는 드레스를 입은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봤어요. 마치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요. 어떻게 알고 왔어? 아니, 누가 인스타에 올렸길래. 심심한데 구경이나 해보려고 왔지? 야, 정수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잠깐 대기실에 갔다 오겠다던 미혜가 수진이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하는 미혜는 금방이라도 수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것만 같았어요. 미혜야, 넌 대학 때도 하연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젠 시녀짓까지 하고 있니? 나 참, 저 무뚝뚝한 게 어디가 좋다고 다들 난리지?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야, 어디서 그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어? 미혜야, 참아, 다들 보시잖아. 저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미혜를 겨우 말렸습니다. 촬영도 아직 다 마무리하지 못했고 수진이의 요란스러운 등장에 카페에 온 손님들까지 하나둘 모여들면서 시선이 집중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말리자 미혜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수진이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미혜, 넌 좀 이따 보자. 그런데 하연아, 너도 참 딱하다. 아무리 남자가 궁해도 그렇지 하필 능력도 없어서 나한테 버림받은 놈이랑.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니? 아무튼 잘 살아봐. 뭐? 수진이의 말에 저와 미혜는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야, 너 아직 모르나 봐. 국철씨 사업 대박나서 100억 벌었잖아. 폭탄 선언 같은 미혜의 말을 듣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진이는 얼이 빠진 것처럼 되물었어요. 뭐라고? 야, 이제 귓구멍까지 막혔냐? 얘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네? 100억? 야, 정말이야? 둘이 짜고 나 놀리는 거지? 이것들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수진 씨, 이만 가주시죠.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요. 그동안 조용히 듣기만 했던 국철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만 달싹거리며 국철 씨를 바라보던 수진이는 그제야 뒤로 몇 발짝 물러났어요. 하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작가님, 죄송합니다. 촬영 다시 진행하시죠. 네, 그럴까요? 야, 이제 봤더니 우리 신랑님 정말 능력자셨네요. 자자, 다들 정신 차리고 정리 좀 합시다. 거기 아주머니 좀 비켜주세요. 사진 작가님이 손짓하는 곳엔 얼이 빠진 수진이가 서 있었죠. 아주머니, 작가님이 비키라잖아요. 그만 가보시지. 우리 바쁘니까. 수진이는 미혜를 한번 매섭게 노려보고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수진이를 처음 만난 때가 떠올랐어요. 철없던 대학교 신입생 시절, 수진이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지극히 내성적인 탓에 말없이 수업만 듣던 저에게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딜 가든 항상 함께였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던 캠퍼스를 누빌 때에도, 열기와 함성이 터지는 축제날에도, 그리고
제가 짝사랑하던 선배 이야기를 털어놓던 그날 밤에도 말이에요. 하연아, 요즘 너 좀 이상해. 혹시 너 연애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닌데. 내 눈은 못 속여. 빨리 말해. 빨리. 간지러워. 그만해, 그만. 나한테 다 얘기할 때까지 간지럽힐 거야? 알았어. 나 요즘 좀 마음이 가는 선배가 있긴 해. 뭐? 정말? 누군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진이는 저랑 선배를 이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결국 그 선배는 수진이의 남자친구가 되고 말았어요. 하연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선배가 날 예전부터 좋아했다며 고백을 하는 거야. 진짜 괜찮아, 수진아. 사실 나 선배한테 별로 마음 없었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 미혜와 같이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하연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수진이가 그 선배 찾다던데? 그래? 이제 난 별로 관심 없어. 수진이는 그 선배와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했고 어느새 우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바로 취업이 된 저는 사수였던 대리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입사 1년이 지난 어느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유한 시댁 덕분에 신도시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한창 신혼살림에 재미를 붙이던 때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제가 아파트 상가 앞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마구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하연아, 너 여기 웬일이야? 수진아. 친구를 만나러 왔다던 수진이는 제가 그 아파트에 산다니까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날 수진이 부부는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어머, 여기 뷰가 끝내준다. 하연이 남편분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 뭘요? 이 정도야. 집 구경 시켜드릴까요? 어머, 좋죠. 너무 스윗하시다. 보이는 것마다 칭찬을 늘어놓는 수진이에게 남편은 집안 구석구석을 안내해줬어요. 그리곤 이런 날엔 소맥을 마셔줘야 한다며 맥주를 사오겠다는 수진이를 따라 남편도 같이 집을 나서더라고요. 상가 위치를 알려준다면서요. 제가 과일 좀 씻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집안엔 안주를 준비하는 저와 수진이의 남편, 국철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날이 국철 씨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멀쑥하게 서 있던 국철 씨는 과일이라도 씻겠다면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폐가 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수진이 만나서 반가운걸요. 대학교 때 친구 얘기는 거의 못 들었는데 수진이하고 많이 친하셨나요? 그럼요. 서로 바빠서 결혼식에도 못 갔었네요. 어머,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해? 국철 씨 평소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맥주를 사온 수진이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얘기를 하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어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와 국철 씨는 묵묵히 과일만 먹고 있었죠. 그날 이후 수진이는 우리 신혼집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부부라 혼자 저녁을 먹기 외롭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사나흘은 장을 봐오곤 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연이가 예전에도 입이 좀 짧긴 했어요. 명진 씨, 요즘 두릅이 제철인데 이게 그렇게 남자한테 좋대요. 수진 씨 덕분에 두릅을 다 먹어보네요. 어머, 그렇게 말하면 하연이가 싫어하잖아요. 뭘요? 오히려 고맙죠. 안 그래, 하연아? 네, 맞아요. 수진아, 고마워. 잘 먹을게. 그나저나 국철 씨는 잘
계시니? 아니, 왜 그래요, 수진 씨? 남편이랑 요즘 많이 싸워요. 난 어쩌면 좋아. 수진이는 우리 부부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며 국철 씨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누구 잘못인지 애매한 일도 남편은 무조건 국철 씨가 잘못한 거라며 수진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연아, 넌 정말 복도 많다. 누구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이렇게 여자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능력도 좋은 남편을 만나다니. 왜, 국철 씨도 사람이 좋아 보이던데. 사람이 좋으면 뭘 해?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얼굴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완전 망했어. 저는 수진이의 말이 못내 불편했지만 표정을 숨긴 채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무턱대고 흉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이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가 거슬리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점점 수진이가 집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소식이 궁금하면서도 괜히 또 집에 찾아올까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퇴근이 늦은 남편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누워서 담요를 덮고 TV를 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소곤거리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나도 자기밖에 없지. 집에 다 왔으니까 그만 끊을게. 하연이? 아니, 이 시간에 맨날 자. 뭐? 대학 때도 잠이 많았어? 그럴 줄 알았다. 미련 맞게. 나도 사랑해. 계속 잠을 자는 척 숨죽이고 있던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있는 저를 깨우지도 않고 리모컨으로 TV를 끄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불이 꺼진 캄캄한 거실에 그대로 누워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이불 속으로 감췄습니다. 누군지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화 속 상대방이 수진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요즘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맨날 야근이야. 피곤해 죽겠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어야지. 당신 피곤할 텐데 먼저 자고 있어. 다녀올게. 그날 아침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출근한 후 저는 미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혜야, 나 어떡하면 좋아? 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울면서 어젯밤 일을 털어놓자 미혜는 남편과 수진이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곤 일단 침착하게 마음먹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하연아, 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절대 화내지 말고 우선 핸드폰부터 열어봐. 비번 알지? 야, 기운내.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진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잊지 말고, 응? 알겠어. 남편과 시댁에 다녀온 주말, 저는 미혜의 말대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곧 수진이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혜야, 왜? 뭐 나왔어? 수진이 맞아? 맞지? 벌써 몇 달 된 것 같다. 뭐? 세상에. 그 뒤로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기가 막히고 입에 올리기도 싫을 만큼 배신감이 컸기에 오히려 미련 없이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나서던 날, 남편을, 아니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 하연아, 미안해서 어떡해? 근데 사랑이란 게
내 맘대로 되지 않지 뭐야? 뭐? 사랑? 국철 씨는 어쩌고? 얘는? 국철 씨랑은 벌써 끝났지. 나 싱글이야. 우린 이제 떳떳하다고. 아, 그만해. 다 끝난 마당에. 어머니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자. 아, 참. 어머님이 나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빨리 오랬는데. 어서 가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친구, 두 사람을 동시에 잃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TV만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죠. 웃음소리 넘치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어떤 장면도 어떤 노래도 저를 웃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미혜가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아, 나야. 문 좀 열어봐. 너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어. 미혜야, 고마운데 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거 사. 누구 좋으라고 굶어? 이제 그만 정신 차려야지. 아닌 말로 애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조상님들이 너 더 큰일 날 뻔한 거 막아주신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운 차려. 그래, 네 말이 맞다. 미혜야, 나 떡볶이 먹을래. 잘 생각했어. 이거 먹고 우리 쇼핑도 가자. 응? 미혜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린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는 전 남편 때문에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아예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던 어느 날, 한 벤처기업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하연 씨, 맞죠?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 국철 씨? 오랜만이에요. 절 기억해 주셨네요. 저 얼마 전에 우연히 하연 씨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요. 요즘 이혼이 뭐 흉도 아니고. 솔직히 국철 씨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맞죠? 저도 얼마 전까진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젠 억울해서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요. 참, 제 친구가 저보고 나는 솔로 나가보라고 하던데요. 정말요? 그럼 이름은 옥순이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럼 국철 씨는 영철? 몇 년 만에 만난 국철 씨가 어쩜 그렇게 반갑던지요. 아마 동지애 때문이었을까요? 그 후 몇 번 더 동네에서 국철 씨를 마주치게 되면서 우연히 같은 빌라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미혜에게 알렸어요. 뭐? 국철 씨? 수진이 전 남편 말이야? 응, 맞아. 진짜 신기하지? 와, 그러게. 얘,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해봐.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남자 관심 없어. 설마 너 평생 혼자 살려고? 야, 우리 아직 청춘인데 무슨 소리야. 난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결혼 그거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나 참. 그나저나 국철 씨는 지금 뭐 한대? 글쎄, 딱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하긴 이혼하면서 수진이한테 다 털렸다고 하던데. 너랑 같은 빌라에 사는 걸 보니 어지간히 망했나 보다. 야, 그래. 그냥 동네 친구만 해. 알겠지? 미혜의 말에 왠지 저는 국철 씨가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음날 동네 마트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국철 씨를 마주친 저는 충동적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말았어요.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하연 씨. 삼각김밥이 저녁이에요? 아, 오늘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그럼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저 두부랑 애호박이랑 고기도 샀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좀 하거든요. 알죠. 그때 하연 씨가 해주신 밥이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이미 같은 밥 먹은 적도 있네요. 동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가요. 그날 저녁 저는 국철 씨와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거의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했고 아직 재취업도 하기 전이라 간소한 살림살이가 좀 민망했지만 국철 씨는 별 5개 호텔 레스토랑이라도 온 것처럼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국철 씨, 천천히 드세요. 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요? 하긴 그때도 제가 해드린 음식을 너무 잘 드셔서 수진이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날 집에 가서 아니 수진이랑 크게 싸웠었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울적해진 저는 갑자기 맥주가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도 꺼내고 안주도 준비했죠. 국철 씨는 우리 집에 오면서 사온 사과를 씻어서 썰기 시작했습니다. 국철 씨는 그때도 사과를 사오시더니 원래 과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특히 사과를 좋아해요. 하연 씨는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 사과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싫어해서. 하연 씨.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국철 씨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한동안 괜찮았었는데. 제가 괜히 옛날 생각나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마음 추스르고 씩씩하게 잘 살고 계셨는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겉으로만 씩씩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밤에 자다가 울화가 치밀어서 자꾸 깨요. 하연 씨. 그날 밤 금이간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저는 눈물을 쏟았고 국철 씨는 넓은 품에 저를 안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국철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미혜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습니다. 너무 잘 됐다, 하연아. 근데 어쩐지 좀 민망해.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깨끗한 두 미혼 남녀가 서로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건 그렇고 국철 씨가 잘해주는 거 맞지? 사실 미혜야, 내가 처음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었잖아. 그때는 몰랐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런 게 진짜로 사랑받는다는 건가 싶어. 정말? 와, 수진이 걔는 이런 복덩이를 왜 차버렸대? 그러게, 왜 그랬을까 진짜? 미혜와 저의 의문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철 씨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뒷바라지를 하던 국철 씨가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가세가 기울게 되자 자주 다투게 되었고 우리 집에 다녀가고 얼마 되지 않아 수진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국철 씨와 저는 그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집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맛있는 걸 국철 씨에게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어느 날 국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연 씨, 우리 같이 창업해 볼까요? 정말요? 어떤 창업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작은 덮밥 전문점이나 국수집 같은 거요. 하연 씨가 해주는 음식이 간단하면서도 너무 맛있는데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생각만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국철 씨는 진짜 상가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그마한 골목의 낡은 상가였지만 국철 씨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 이름은 미소정 어때요? 미소정. 예쁘다. 무슨 뜻이에요? 하연 씨가 웃을 수 있게 하는 집이요. 정말요? 너무 좋네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연 씨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미소정 창업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지는 어때요? 너무 튀나? 조금 화려하긴 한데 눈에 띄긴 하겠어요. 저건 어때요? 이 파스텔톤 벽지 괜찮다. 따뜻해 보이잖아요. 국철 씨와 저는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 시식까지 하나하나 함께 준비했어요. 시장에 나가 재료도 함께 고르고 새벽부터 가게 바닥을 닦고 테이블에 앉아 손님처럼 식사를 해보며 동선도 체크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국철 씨의 남다른 감각에 놀라곤 했습니다. 국철 씨는 진짜 사업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저 하연 씨의 음식을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뿐이에요. 저는 주방을 책임지고 국철 씨는 SNS 운영과 고객 대응을 맡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오랜만에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연 씨, 이거 봐요. 미소정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이 100개 넘었어요. 와, 진짜요? 리뷰 이벤트가 효과 있었나 봐요. 그날부터 가게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생겼고 방송국에서 맛집 탐방 코너 출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방송 후 미소정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문의가 빗발쳤고 국철 씨는 고심 끝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브랜드잖아요. 괜히 남한테 넘기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만든 만큼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가요. 요즘 간편식 시장도 뜨잖아요. 우리도 밀키트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레시피를 간소화해서 테스트해 볼게요. 그렇게 미소정 밀키트 시리즈가 탄생했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 대형마트에 입점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국철 씨가 과감하게 투자한 사업이 연달아 성공했고 점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국철 씨의 온라인 강의까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소박한 덮밥집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수익이 쌓이면서 회사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국철 씨는 이제 어엿한 CEO가 되었습니다. 하연아, 레시피 특허내서 이제 너 힘들게 일 안 해도 된다며. 그러게,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국철 씨가 이것저것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될 지경이야. 국철 씨 진짜 대단하네. 하연아, 국철 씨 누가 채가기 전에 얼른 결혼해. 얘는 무슨... 왜? 아직도 결혼 생각 없어? 글쎄, 국철 씨 요즘 너무 바빠서. 넌 생각이 있나 보네? 몰라. 아무튼 국철 씨 곧 백만장자 되겠다. 아니, 벌써 통장에 100억 찍힌 거 아니야? 그럴지도? 그땐 미혜의 말이 곧 현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신없이 바쁘던 국철 씨가 하루 휴가를 냈다며 손수 음식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마라샹궈 어때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유튜브 보고 따라해보려고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 구할게요. 벌써 기대되는데요. 그날 저는 국철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레시피 영상을 흘끗거리는 모습이 웃기면서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거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데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그렇게 마음 놓고 웃은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탁 정리를 하던 중 국철 씨가 뭔가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재무제표라는 건데요. 여기 숫자 보이죠? 100억? 맞아요. 우리 매출 100억 찍었어요. 이게 다 하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연 씨, 제가 100억 매출을 올리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요? 잠시만요. 국철 씨는 저 몰래 식탁 밑에 두었던 커다란 꽃다발과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국철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었구나. 나를 다시 웃게 만든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 네, 좋아요. 하연 씨, 사랑해요. 저도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스몰 웨딩으로 하는 대신 웨딩 화보만큼은 꼭 찍자고 계획했고, 화보를 촬영하는 날 미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고 수진이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화보 촬영 후 며칠이 지났을 무렵 국철 씨는 퇴근하자마자 다소 황당한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하연 씨, 오늘 수진이가 본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대체 왜? 그러게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무슨 일로 왔다던가요? 그냥 할 말이 있다고 커피 한 잔만 하자기에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뿌리치고 왔어요. 수진이가 국철 씨에게 접근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미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신을 덜 차렸나? 내가 그날 곱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좀 신경이 쓰이네. 당연하지, 하연아. 수진이가 국철 씨 퇴근길에 찾아왔었다고 했지? 응. 왜? 아마 걔 끈질기게 또 찾아올걸? 너랑 나랑 내일 회사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있자. 도대체 그 여시가 뭔 꼬리를 치는지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자고. 다음 날 오후, 미혜는 가기 싫다는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워서 회사 앞으로 갔어요. 근처에 있는 나무를 가림막 삼아 30분쯤 기다리고 있자니 짧은 미니스커트를 차려입고 회전문 앞으로 걸어오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마침 국철 씨도 퇴근을 하려는지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오빠. 뭐? 오빠? 저게 진짜 돌았구나. 쉿. 미혜야, 일단 지켜보자. 오빠, 오늘도 멋지네. 잠깐 커피 한 잔만 하자. 옛날처럼 우리 둘만의 시간, 응?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예전 생각나서 그래. 나 어제도 오빠 꿈꾸고 그랬다? 사실 나 이혼하고 나서 계속 오빠 생각뿐이었어. 수진이는 갑자기 국철 씨의 손목을 잡더니 팔짱까지 끼웠어요.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연이랑은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잖아. 오빠도 솔직히 아직 나한테 미련 있고. 맞지? 그 눈빛 봤어. 그날 웨딩 촬영장에서.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팔부터 놔. 오빠,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김병수 발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 아버님 편찮으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뭐? 그게 바람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 뭐 솔직하게 바람은 나 혼자 폈나 뭐? 그게 다 하연이가 남편 단속을 못해서 그런 거야. 걔 남편이 날 본 순간부터 얼마나 나를 유혹했는데? 그 순간 나무 뒤에 서 있던 미혜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 수진이 팔을 잡아챘어요. 야! 어머, 깜짝이야. 너 지금 또 바람 피는 거냐? 감히 누구한테 꼬리를 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진이와 미혜의 실랑이에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미소정 사장 아냐? 뭐야, 무슨 일이래?
저 여자가 미소정 사장한테 꼬리를 친대. 행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붉어진 저도 얼른 국철 씨에게 다가갔어요. 국철 씨, 놀라셨죠? 죄송해요. 미애가 하도 가보자고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잘 왔어요. 나 혼자 너무 황당해서. 미애야, 여기 우리 회사 앞이야. 그만하고 가자. 아니야, 잠깐만. 아예 버릇을 확 고치게. 이번에 참교육 한번 해야지. 야, 너 어디 가? 이리 오지 못해? 야, 정수진! 그날 이후 회사에 수진이가 나타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이번엔 더 황당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연아, 나 진짜 어이없는 얘기 들었어. 무슨 일인데? 수진이 그게 이번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더라? 뭐? 수진이는 교묘하게 자신의 불행을 미화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국철 씨와 내가 먼저 바람이 나서 수진이가 이혼을 당한 것처럼요. 지인들과의 자리,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 인스타, 심지어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도 수진이로 보이는 이상한 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국철 씨, 이 글 봤어요? 아무래도 수진이 같죠? 네, 저도 봤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은 수위가 세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나치면 바로 신고할 거니까. 수진이는 국철 씨에게 접근이 어려워지자 대신 미소정 프랜차이즈를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아, 수진이 그게 이번엔 대학 동창들한테 프랜차이즈 매장 내준다고 투자를 받고 있대. 뭐?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야.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우리 동창 중 한 명에게 통화 녹음을 보내달라고 했거든? 들어봐. 미혜는 핸드폰 녹음을 재생했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는 원래 내 거였어. 국철 씨랑 내가 진짜 부부였던 거 알지? 하연이 그게 꼬리쳐서 국철 씨 잡더니 나만 이혼시키고 결국 자기가 채갔잖아? 미혜야, 됐어. 그만둬도 되겠다. 하연아, 녹음까지 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로 확 고소해버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실제로 미소정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업 제안서를 보냈던 거예요. 국철 씨는 단호하게 대처했고 동시에 수진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내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도 수진이의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가 열렸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미혜의 손에 이끌려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자리에는 수진이도 와 있었어요. 와, 뻔뻔하게 어떻게 동창회에 나오지? 안 되겠어. 나 진짜 못 참겠다. 미혜야, 너 뭐 하려고?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음악이나 들으려고. 얘들아, 내가 들려주고 싶은 게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그래, 뭔데? 일단 조용히 해봐. 자, 틀어줄게. 어느새 조용해진 동창들이 모두 집중을 하는 순간 미혜는 지난번 수진이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국철 씨 알지? 미소정 사장. 원래 내 남편이었잖아. 우리 곧 다시 합칠 거야. 미소정도 내가 운영할 거고.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투자해. 내가 너 지점 하나 내줄게. 하연이? 걔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동창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다들 이런 유언비어에 속는 거 아니지? 하연이 남편이 참다가 못해서 이제 곧 수진이 고소할 거야. 여기 증거도 확실하니까. 하연아, 너도 한마디 해. 수진아, 나는 그동안 예정을 생각해서 참아왔어.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기 싫어서. 근데 넌 이제 더 봐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수진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수진이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수진이와 친하게 지내던 동창들마저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하연아, 그동안 수진이 말만 믿다가 나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왜? 설마 너도 투자하려고 했어? 아니, 수진이가 워낙 말빨이 좋잖아. 깜빡 속았다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뭐. 혹시라도 미소정에 관심 있으면 정식으로 신청해봐.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겠지만 내가 국철 씨에게 한마디 해줄게. 정말? 어머, 너무 고맙다. 그렇게 동창회 사건이 마무리되고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산책을 잠시 나온 국철 씨와 제 앞에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다 젖은 머리를 하고선 말이죠. 하윤아, 국철 씨,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다 끝났어. 나 또 이혼했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국철 씨, 제발. 하연아, 너라도 말 좀 해줘.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지금 이게 무슨 연극인 줄 알아? 국철 씨, 제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연아, 나 뭐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살려줘. 수진아, 이제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하연아, 네가 가진 건 다 원래 내 거였잖아. 너 내가 가엾지 않니? 하연 씨, 더 들을 가치도 없어요. 갑시다. 안 돼. 국철 씨, 하연아, 나 좀 살려줘. 집으로 올라와 정원을 내려다보니 수진이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비 맞은 강아지처럼 조용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안쓰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나간 인연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국철 씨와 저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은 마치 제게 축복을 건네는 듯 했죠. 하연 씨, 다 준비됐어요? 네,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떨려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둘만 생각해요. 스몰 웨딩으로 기획한 결혼식은 야외에 마련됐고 작지만 더없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와 미혜를 비롯한 몇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엄마를 보니 왠지 모르게 울컥해졌어요. 하연아, 오늘 너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네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고생이었다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혼자 울지 마. 알겠지? 엄마의 말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국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았고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많은 분들께 감동이 되었던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자, 신랑 신부의 앞날을 모두 축복해 주세요. 결혼 서약을 마친 후 국철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랑 하연 씨에게 한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하연 씨, 지난날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그 어떤 눈물도 닦아줄게요.
항상 곁에 있을게요. 국철 씨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국철 씨,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고 다시 웃게 해줘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고 감동의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미소정은 승승장구하며 번창했고 우리는 새롭게 오픈한 미소정 백호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어요. 여전히 손님들은 줄을 섰고 본사에서도 새로운 가맹점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예약 단체 손님 있다고 했죠? 네, 중년 여성 모임이래요. 전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신 거래. 이런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아침부터 부부가 보기 좋으십니다. 백호점의 새로운 매니저로 온 미혜가 우리 부부를 놀려댔습니다. 그나저나 손님 중에 국철 씨 얼굴 보려고 온다는 손님도 계시던데? 뭐? 설마요. 사실 우리 남편이 잘생기긴 했지. 내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 하연아, 이참에 우리 프랜차이즈 모델 국철 씨로 바꿔볼까? 그럴까? 나 원참.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한 그릇 한 그릇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됐어요.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흐트러진 옷차림과 지친 표정의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연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수진이는 예전처럼 당당한 말투도 아니었고 눈빛은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일도 다 끊기고 지금은 월세 낼 돈도 없어. 수진이는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양 제 손을 붙잡았어요. 네가 아니라면 날 도와줄 사람 없어. 나 밥도 이틀이나 못 먹었어. 한동안 말이 없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밥 한 끼는 줄 수 있어. 내가 사람 배고픈 건 못 참잖아. 그렇게 수진이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미혜야, 여기 국밥 하나 해줘. 아니, 이게 누구야? 수진이 너. 미혜야, 그냥 밥 한 그릇 조용히 주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은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수진아, 지금 이게 또 다른 기회일지 몰라. 다시 새롭게 태어날 기회.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살 생각이면 돌아가. 적어도 이 가게에선 그런 사람 안 받아.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칠 뒤 국철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때 나도 수진이처럼 모든 게 겁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지만. 그날 이후 수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손을 잡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가끔 SNS에서 수진이의 흔적을 보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미련도 원망도 없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언젠가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이제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란 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니까요.